자1호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정당의 선거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영춘, 서병수 후보는 부산 진구 갑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등록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하면 10% 수준입니다.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기탁금에 법정 선거 비용만 해도 평균 2억 원가량을 쓸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따라 다르다 보니 선거구별로 차이가 납니다.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을 알아봅니다. 해운대구 갑선거구는 선거 때마다 교통난 해소가 공약으로 나옵니다. 또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 도시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구마다 후보들이 분주하게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부산 선거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영춘, 서병수 두 후보가 출마한 부산 진구 갑 선거구의 공식 선거전 첫날 모습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과 상업, 문화의 중심인 서면. 부산의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김영춘 후보는 시내버스에 올랐습니다.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김 후보의 선거 전략은 시민과 함께입니다. 여기에 지역 발전을 위한 구상으로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불경 경제 공동체를 건설해서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우리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구상을 실천에 옮겨보고자 합니다. 한국을 싱가포르로 만들어보자, 이런 구상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호소할 생각입니다.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는 출근길 인사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 후보 역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선거 전략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함께하고 또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일관된 저희들의 선거 전략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벌이는 두 후보는 공교롭게도 양당의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물론 부산 선거판 전체를 이끌어가는 만큼 두 후보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부산이 18개 의석인데 그중에 10석이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1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전 선거구 승리를. 부산 진갑에는 두 후보 외에도 기호 3번 민생당 정혜정 후보와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정희 후보, 기호 8번 무소속 정근 후보가 본 후보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등록된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4년 전 총선보다는 2배 높아진 수치인데 그나마 수도권을 제외하면 여성 후보 비율은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총 213명, 여성 비율은 19%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전체 여성 후보자 213명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마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수도권 후보 중 여성 후보 비율은 25.4%로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강원과 전라, 제주도 등이 여성 후보 비율은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성 후보가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강원과 충남,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 5곳에서 여성 후보를 단 한 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치권의 유리천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 후보자 10명 중 4명가량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생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살인과 상해, 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전과가 9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지역 후보자들의 전과 유무와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이 쓰는 선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기탁금의 법정 선거 비용만 해도 평균 2억 원 가까이,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액수는 다른데 국회의원 후보는 1,500만 원입니다. 일정 득표 기준을 충족하면 선거 이후 돌려받습니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요.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의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건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돈이 있든 없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는데 이번 총선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상한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전국에서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선거구로 3억 1,800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1억 4,300만 원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갑입니다.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합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3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 비용은 국가가 보전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888억 원의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4.15 총선을 맞아 선거구별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 때마다 교통난 해소가 공약으로 등장하는 해운대구 갑지역구 짚어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좌동과 중동, 우동, 그리고 송정동까지 아우르는 해운대 갑 선거구. 해운대 해수욕장과 장산 등 해운대의 대표 관광지와 초고층 건물 등이 밀집한 센텀과 마린시티, 그리고 장산 신도시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권자 수도 18만 7천여 명으로 부산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지역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은 바로 교통난 해소입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과 연계해 교통체증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반송과 우동을 연결하는 해운대 터널과 제2장산터널, 도시철도 2호선의 연장 등 대규모 국비 확보 사업 등이 공약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7년 형성된 해운대 신시가지에는 40개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은 아파트와 도시기반 시설 등의 노후화 문제 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도시계획 및 지원 대책 등의 해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십 년간 동해남부선 철도시설 배후지였던 우일동. 폐선 부지의 활용도를 놓고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가진 철도시설공단의 개발 입장과 해운대구와 구민들의 공원화 바람에 대한 해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외에도 서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송정의 특화된 개발과 초고층 건물의 빌딩풍 등 관리와 방제 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해법이 지역의 장기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매일 선거구별로 출마한 후보들 현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 진구 갑 선거구 후보 정보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서병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재 정당인이고 전직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민생당은 정혜정 후보, 직업은 수강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며 민생당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김정희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부산진구 갑위원장이며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했습니다. 무소속 정근 후보도 출마했습니다. 정근 안과병원장이며 온종합병원 설립자입니다. 우리 동네 총선 후보, 부산진구 갑선거구 후보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금정구에서도 희망 프로젝트 대장정에 나섭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당장 일이 없어져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부터 시작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대학로 앞 신학기 북적여야 할 거리는 인적이 드문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에 들어갔고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이 일대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 유학생이 이 일대를 활보한 사실이 확진자 동선에서 확인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뜸합니다. 원래 이 시기에 원래 제일 붐비는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줄긴 줄었죠.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죠. 젊음의 거리라서 학생들 많이 다니는 거리고 좀 사람이 없잖아. 처음에는 안 했는데 열었어요. 계속 문을 닫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열었어요. 금정구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희망 프로젝트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먼저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일부 기초지자체와 달리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합니다. 그중 방역사업과 같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비비 20억 원을 투입해 바로 추진하는데 방역사업에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채용해 월 110에서 1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 예비비 20억 원을 지금 풀어서 4월부터 지금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 외 사업은 4월 중 금정구의회 의원들과 금정형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입니다. 부산은 지역 사회 감염은 멈췄지만 해외 입국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를 보듬기 위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고 있지만 벚꽃 명소에는 사람들이 몰리며 사실상 지켜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주말 부산에는 벚꽃이 절정을 이루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대표적인 벚꽃 명소 사상구 낙동제방 벚꽃길. 노란 개나리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 사이로 봄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발길이 뚝 끊긴 것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곳 낙동제방 벚꽃길은 보시는 것처럼 활짝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왔었는데 오늘 오픈 날이어가지고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정말 좋아요. 대부분 시민은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하는 모습이지만 일부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상구 낙동제방 벚꽃길뿐만 아니라
수영구 남천동, 동래구 온천천 등 부산 벚꽃 명소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 벚꽃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여 벚꽃 명소를 가진 자치단체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폐쇄점은 아니지만 여러 안전관리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과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제9회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대저 생태공원에 조성된 유채꽃 경관단지의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지난 28일부터 전면 폐쇄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철우입니다.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에서 사랑의 수제 마스크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기장군지회 봉사자들은 마스크 원단과 KF94 필터 등을 부산시와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후원받아 수제 마스크 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9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여 부산시와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위원회 후원금으로 기장군 새마을운동에서 수제 마스크 5,000장을 관내 취약계층과 수급자분들에게 나눠드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에서 제작한 마스크는 오는 6일부터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장군은 오는 6일부터 관내 중고등학생 8,500명 모두에게 1인당 10매씩 보건용 마스크를 무상 배부합니다. 기장군이 관내 중고등학교로 학생들의 보건용 마스크를 배부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생에게 마스크가 배포될 예정이며 택배 등 소요 경비와 추가 인력 등은 기장군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은 지난 2월 18일부터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마스크 40여만 매를 먼저 무상 배포했고 이후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매씩 3차례에 걸쳐 105만 장을 배포했습니다. 영도구청 구내식당에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영도구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구청 식당 사용 시간 연장을 통한 분산 식사, 월 3회 구내식당 휴무제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더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좌석 간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3일) 기상정보입니다. 3일 금요일 부산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최고기온 18도로 낮 동안은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오후 들어서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경남과 부산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모든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각종 화재 발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동해 남부, 남해 동부 해상 모두 바람이 강하지 않아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다만 주말인 토요일 오후에는 최대 3m까지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말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다음 주 초반부터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일요일인 5일 낮 최고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